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일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의문을 제시했었던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사실적 주장이라고 이제 묶어가지고 처벌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려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자기는 진실을 얘기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렸죠.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가지고 주장해왔던 건 뭡니까? 자기가 표창장 위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이 포렌식 결과를 통해 가지고 뭐를 보여줬습니까? 맞다. 조작한 게 맞다. 이걸 어떻게 조작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냐? 정확하게 증거를 들이밀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공판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어떤 딸의 그런 표창장을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 또한 마찬가지로 허위로 지금 조작한 거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제가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정 교수에 대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그 위에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넣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이번 공판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국 아들의 상장에서 스캔한 직인과 딸 표창장의 직인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본적인 혐의가 뭡니까? 자신의 아들은 실제로 상을 받았어요. 그 실제로 받은 그 상장에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인을 한 건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딸의 가짜 표창장에다가 그 직인을 이제 붙여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표창장을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본적인 혐의인데, 이번 공판에서 검찰을 통해서 포렌식 검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냈다라는 게 뭐라는 거죠? 아들의 상장에서 스캔한 직인이랑 그 딸의 표창장에 스캔된 직인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조작했다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것이겠죠. 자, 23일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열렸었습니다. 자, 이날 이제 검찰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인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포렌식 결과 등을 물었습니다. 자, 포렌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표창장 PDF 파일에는 직인 부분이 별도의 블록으로 처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검찰이 다음과 같이 묻죠. 블록 처리가 된 것을 보면은 직인 사진 파일을 오려 넣은 것이 분명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답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기 오려 붙여진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는 아들의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 사진 파일의 픽셀 크기와 동일했다라고 이 씨가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블록화를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표창장 전체 가운데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만한 부분을 이제 구역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게 이제 블록화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상장에 총장 직인이 있는 부분을 블록화를 시키고, 그거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려넣기 하듯이 딸의 표창장에다가 직인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블록화가 되어 있는 픽셀 크기가 두 상장이 지금 동일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포렌식 검사 결과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복사 붙여넣은 것이 확실하냐?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내용을 지금 좀 보시게 되니까 한글 문서에서 PDF로 삽입하기 기능을 이용해 직인 이미지를 붙여넣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안선민 검사가 표창장 최종본 파일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부분을 클릭을 하니까 직인 부분만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구역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직인 부분을 클릭하니까 정확히 잡힌다, PDF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검찰은 아들 상장 직인 이미지와 딸 표창장 직인 이미지의 픽셀 크기도 1072에 371로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렌식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조국 딸의 표창장은 조작이 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지금 아들의 상장의 직인과 딸의 상장의 그 직인의 픽셀 크기까지 똑같은 마당에 이게 조작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공판에서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정사각형이었던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직사각형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원본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래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은 정사각형이죠. 근데 조국 딸의 표창장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직인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드러나 하단을 늘렸다라는 것인가? 라고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검찰이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원본 파일을 보게 되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생겨서 직인 파일을 가져다 붙이면서 늘리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또 다른 위조 정황의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검찰은 그래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국 딸의 표창장은 조작이 된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 지금 붙여넣기를 하기 위해서 블록화가 되어 있는 픽셀 크기조차도 똑같고, 그리고 이제 원래 동양대학교의 그 총장의 직위는 정사각형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 조국 딸의 그 이제 직위는 직사각형이다. 이 뭐 다른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조작이 된 것이 맞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 누가 도대체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이번에 냈습니다. 강사 휴게실 PC 타임라인을 공개했다라는 것이고, 정경심이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궁지에 몰렸다라는 것인데, 이날 공판에서의 쟁점은 강사 휴게실 PC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사람이 정 교수인지 제3자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누가 조작을 했냐 이거죠. 검찰 공소 사실은 2013년 6월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주거지에서 강사 휴게실 PC를 이용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는 것인데, 검찰은 범행 시점으로 특정이 된 2013년 6월 16일에 이 PC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타임라인을 공개했다라는 것이죠.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강사 휴게실에 있는 PC를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 PC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의 조작을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 검찰이 이날 포렌식 검사 결과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날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PC 사용자가 이날 오후 2시 23분에 직인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받고 2시 25분에 인턴십 확인서를 열람합니다. 딸 조씨가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에서 한용외고 시절 인턴을 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증명서죠. 2시 57분에는 USB를 꽂아가지고 딸 조씨의 키스트 확인서를 열람합니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 53분에는 딸 조씨의 자기소개서를 수정을 또 해요. 4시 9분에는 정 교수가 이날 오후 2시경 한 학부모와 인턴십 관련 이야기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돼가지고 저장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용자가 4시 20분부터 표창장 위조에 돌입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자동으로 캡처가 되어 있다 이것인데, 글쎄요,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이 PC의 실사용자가 당시에 정 교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이날 공개했던 디지털 포렌식 검사 결과에 따르게 되면 우리는 정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지고 와서 사용했던 당사자는 바로 누구다? 정경심 교수라는 것이고, 그 PC를 이용해서 딸의 표창장을 위조했던 사람도 정경심 교수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주장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날 공판에서는 새로운 사실까지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를 한 것인데요. 검찰은 강사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경력증명서라고 하는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처음 작성된 이 파일에는 정 교수가 85년부터 3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추후 수정된 파일을 함께 제시를 하면서 경력기간이 3년 5개월에서 8년 5개월로 변경됐다는 것이죠. 이 경력증명서에도 정 교수가 회사 대표 인간 부분을 오련해 붙여넣은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이 해당 PC를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포렌식 검사 결과를 통해서 타임라인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사실이 드러났습니까? 카카오톡 그 대화 캡처 화면이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금 정경심 교수의 딸에 대한 표창장 말고도 정경심 교수 본인의 경력증명서, 그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3년 5개월인데 나중에 보니까 8년 5개월로 부풀려져 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회사 대표의 직인을 오려 붙여 넣었다, 이런 지금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PC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려고 하면은 추 장관이 많이 쓰는 그런 어법이 있지 않습니까? 말 돌리기를 해야 되겠죠. 이 지금 증거들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그거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틀린 것이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됐어가 아니라, 야, 그거는 있잖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면은 적절치 않은 것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하는데 그치겠죠. 실제로 지금 변호사 측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가 공판 3일 전에 제출이 되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차질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죠. 정 교수 측은 반대 신문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하다며 9월에 반대 신문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도가 굉장히 좀 재미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 장관이 됐건 최강욱 씨가 됐건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사건이 됐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에겐 불리한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래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조차도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겨레가 됐건 그리고 또 경향신문이 됐건 조국 전 사태를 키웠던 장본인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 전 장관에서 계속해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궁지에 몰렸다 이런 취지의 지금 기사를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난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문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지금 취하려고 한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추 전 장관도 추 전 장관이 아니죠. 제 바람이 나와버렸습니다. 추 장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을 상대로 해서 무슨 뭐 절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친문 세력의 갈등이 이 지금 진보적인 언론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